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공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이 사건이라고 할까? 전쟁이죠. 소규모 전쟁인데 이것이 몰고 올 거대한 후폭풍, 파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독특한 나라인데요. 중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중동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중동의 그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아랍 진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란은요, 페르시아라고 하죠, 따로. 근데 이란이 갖고 있는 중동 내에서의 그 독특한 위치, 그리고 종교적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통상 알고 있는 그 아랍과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 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폭탄을 퍼부었죠. 벙커버스터.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초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왜 이제 그런 초강수를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나? 여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상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중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중국이 지금 1대1로 지금 하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걸로 전 세계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그런다고 뭐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돈 먹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1대1로가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이 중동은 그야말로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적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었었죠. 2차 세계대전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 중동에 석유와도 연결 지어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죠. 근데 여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중동에, 중국으로 보면은 중동의 거점입니다, 여기가. 중동을 이제 친중화시키는 거점으로서 이란을 선택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리고 이란을 통해서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이 이제 석유가 이렇게 중국으로 또 가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은 여기 기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그야말로 이제 핵심적 요충 중에 요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가 있고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가 있습니다. 같은 이슬람이라도 파가 다르면은 적대적이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냥 불구대천입니다. 한 하늘을 이고는 같이 못 산다, 이런 수준이 된다고요. 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들이 바로 시아파 벨트라고 그러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요.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다들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장 관계가 나쁜 나라가 이란이고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에 지금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여기 뭐 수만 명 무장 조직이 있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지금 겨냥하고 있고요. 종교적 이유로, 그리고 영토적 이유로 이스라엘과는 영원한 휴전, 평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원한 여기는 불씨가, 거대한 불씨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그러면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여기 중동에서 터지는 건데, 그때 중국이 개입해야지만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3차 대전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도 그 왜 요한계시록에 2만만의 동방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2만만이라는 게 2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숫자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는 여기 인도하고 중국밖에 없겠죠. 근데 인도가 그런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중국이죠. 지금 중국 하는 거 보면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호시탐탐 여러 가지 야심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대전이 터진다 그러면은 여기 중동에서 불씨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중국이 개입하고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중국을 지금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 3차 대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중동이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죠.
예멘 후티 반군 이야기 있고요.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지금 예멘 여기도 지금 신경 써야 되고 이란하고도 지금 중동의 패권을 놓고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어르렁거리는 관계고요.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 그리고 그 또 다른 요소로서는 또 러시아가 또 호시탐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정이 너무도 불안하죠. 이거 설명하자면 끝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 중에 한 개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과감하게 때린 거죠. 핵을 절대로 못 갖게 하겠다라는 건데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타격 없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허장성세 같고요. 자, 아무튼 상당한 성과는 있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자,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이란이 말이죠.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휴전은 했지만 이란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각성이랄까 어떤 그 국민적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여기가 어디야 할 정도로 너무도 자유분방하죠. 바로 히잡 같은 것도 이렇게 두르지 않았고 차도로 같은 것도 입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오른쪽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신정 체제 하에 이란 그것을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인데 너무도 대비적이죠. 대조적이죠. 왼쪽에 이것은 바로 팔레비 왕조 그 시절입니다. 이때는 친미 국가였었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네, 왕조지만 자유가 상당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허용이 되던 그때 시절이고 오른쪽은 여기 통제 신정 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사람들을 모두 종교적 규율적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슬람 혁명이라고 이란 혁명이라 그러죠. 1979년 이전인 1971년 이란 테헤란대 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2016년 이란 여성들이 차도로를 쓰고 반 사우디아라비아 시위에 참석한 모습.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이란과 사우디는 숙적입니다. 나라 규모도 크고 서로 이제 이 중동에 패권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우디는 지금 확실히 이제 친미 국가로 돌았고 이란은 이제 반미 국가인데 결국 이제 반미로서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란산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이란은 자신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생필품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항공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죠. 이란의 항공기들이 대부분 미국제입니다. 미국산 무기들이 오래전에 1970년대 그때 팔레비 왕조 시절에 그때 만들어 놓았던 구입했던 그런 항공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죠. 반미 국가인데 미국산 무기를 갖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거 중국으로부터 약 400대 가까운 전투기를 뭐 구매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 너무도 대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호메이니가 일으킨 이란 혁명 그 후에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지구촌에서 유일한 신정체제로 보면 됩니다. 정치 권력 이외에 종교가 있는 거죠. 종교 권력이 있고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이제 절대자, 그 신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갖는 괴물입니다. 괴물. 예. 자,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죠.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이다. 정말 뭐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하고 굉장히 닮아 보이네요. 이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란이라 그러네요. 이란에 이런 사진이 과거에. 근데 요즘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다거나 하면 바로 사형된다라고 봐야죠. 이런 것은 요즘은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 한때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던 거죠. 여기도. 근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자유가 너무도 방만해가지고 이란 내부에서 어떤 그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반격할 수 있는 틈을 허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적절한 통제가 좀 따라야 된다라고 책임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아까 봤던 사진이고요. 자, 대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이란 이 사람들이 아리안인이라 그러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머리도 보통 흑발이죠 전부 다. 보면 미인들이 많죠 여기도. 자, 이런 사진들 쭉 보면서요 과거와 지금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란이겠네요. 예. 이게 전부 과거 1970년대, 1960년대 그 무렵의 사진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란은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호메이니. 그 유명한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이슬람 혁명, 이란 혁명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그전과 그 후가 다른 이란을 만들고 말았죠. 그야말로 신정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과거 중세시대 때 요 교황이 왕권을 능가하는 시기가 있었죠. 교황권 절대의 시대. 이란이 이제 그런 나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 위에 이제 이 교황 같은 존재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중세시대 때처럼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이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으면은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억압을 하고 옥죄는 그런 기제, 그런 장치는 많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복 지수를 올리지도 못했고 경제를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국력을 끌어올리지도 못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신정체제에 대한 염증, 불만이 대단하다 그러죠. 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드디어 이제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재명 사진은 왜 나왔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중동의 이슬람 여성들이 남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안 합니다.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강요하는 이거 자체가 너무도 이제 뭐 부조리한 거죠. 부적절한 거고요. 편파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설명해 드리면요.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로 이제 보는데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어요. 온몸을 완전히 가리고 눈도 그물로 가리기 때문에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물로 가린 눈, 그 그물 뒤에 눈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겠지. 대부분 푸른색으로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다라 그러고요. 니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 완전히 가리고 눈만 노출시키는 거죠. 요건 부르카보다는 조금 낫지만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주로 사우디 예멘에서 이렇게 한다라 그러죠. 다음 요게 이제 히잡, 많이 알려진 히잡인데요. 요게 가장 이제 개방된 것이고 완화된 것이죠. 전통 머리 스카프, 머리, 귀, 목, 어깨 가림 이런 정도인데 요건 뭐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슬람 국가 중에 요건 최소한으로 요건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기 싫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란 안에서도요, 히잡 거부 그 운동도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떤 국가적 어떤 논란이 일어났었죠. 이게 바로 히잡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차도로 얼굴만 내놓고 머리끝, 발끝까지 가리는 그런 형태의 복장인데요. 여기 특히 이란에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착용했는데 요즘은 차도로는 많이 빠지고 히잡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래서 아무리 신정체제라고 해도요, 조금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사진들이 쭉 보면요, 팔레비 왕조 시절의 사진 제가 찾아보니까 팔레비 왕의 부인이 여럿이 있었죠. 그 중에 정말 동양의 제클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왕비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왕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길지 못한 왕조였는데, 근데 이 왕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망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팔레비 이제 이 본 왕은 이미 이제 사망을 했지만 그 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가 지금 어디선가 지금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호메이니 사진도 있고 등등등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유분방한 시절의 그 사진과 함께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의 사진도 있고요. 뭐 팔레비 사진도 있고 팔레비의 그 아름다운 부인 왕비의 사진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 시절을 뭔가 떠올려보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 당시에는 1960, 70년대이기 때문에 여기 특히나 이제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요, 미국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미소 냉전 체제로서 소련인이 또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던 슈퍼 파워 대접을 받았었죠. 특히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시대입니다. 스탈린 시대, 뭐 후르시초프 그때 넘어가는 그 무렵인데요.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새 이란 건설하자, 망명 팔레비 왕세자, 신정 체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란 내부에서 이 신정 체제, 하메네이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하메네이 그 초상화 사진 이런 것을 불태우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막 벌이고 그랬죠. 자, 이란 안에서도요, 또 다른 어떤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신정체제로 갈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신정체제의 허점이랄까, 약점이 드러났고, 그리고 저렇게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억압하는 체제잖아요. 저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또다시 왕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아니고, 이 사람 배제하고, 그냥 완전히 공화정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자, 또 다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파리에서 정권 교체를 촉구했고요. 민주적 체제 전환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 향해 협조를 호소했다. 반체제 인사 결집 시도 국내 지지층은 미약하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란이 혁명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왕조보다는 공화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미국식 공화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말이죠. 팔레비 왕조는 1925년부터 1979년까지 약 한 54년간 이란을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레자샤 팔레비가 카자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건국했고요. 급진적인 서구화 정책과 경제 성장을 추진했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멸망했다. 그 멸망의 그 분기점이 된 것이 결국에는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이제 이 뭐 일종의 이제 봉기죠. 민중 봉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결국에는 이란 그 왕조를 무너뜨렸는데요. 이것과 이제 보통 비견되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되겠죠.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민중들이 직접 국민들이 직접 그 왕조를 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란 혁명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이제 비교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결과가 거의 같아서 그래요. 이란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투쟁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시민혁명이었는데,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요, 결국 더 큰 독재국가 프랑스는 그 후에 이제 황제정이 이제 등장합니다. 좀 아이러니죠. 프랑스 대혁명 이제 한 이유가 황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 후에 황제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독재 국가가 됐죠. 그리고 이란은요,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서 더 괴상한 괴물 같은 독재 국가가 들어섰죠. 호메이니, 하메네이로 이어지는 이런 독재 국가, 신정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야말로 아이러니 그 자체다. 그래서 혁명은 성공했지만 그 혁명의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너무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란의 지금 최고 권력자, 신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하메네이도 말이죠.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을. 호메이니 시절에 이미 그때 대통령이었었죠. 호메이니가 혁명을 성공시키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혁명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신정체제의 최고 수장으로서 한 10년 정도만 집권하다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호메이니 그 자리를 이어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수십 년입니다. 그야말로 뭐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이 말이죠. 체제 내부에서 큰 흐름이 변화의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의도하는 것이 또 그것이고요. 이란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레짐 체인지가 되든 아니면 적어도 인물 교체라도 되든지 신정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좀 온건한 사람이 되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터져야지만이 시진핑의 저 중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코너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대한 플라브럼 문제가 있죠. 그 이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